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유진원입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하게 할 호남선 KTX 개통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함께 충남 내륙 유일의 호남 고속철 역사라 할 수 있는 공주역이 접근성과 연계 교통망 부족으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경우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선 호남 KTX 개통 상황,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 KTX 개통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먼저 호남 KTX 개통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방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이 명실상부하게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제 경부고속철도만 있었고요. 호남 축이 좀 약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교통 체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 전체가 이제 변화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호남고속철도는 그동안의 경부축으로 쭉 발전이 이어져 오던 대한민국의 이 균형 발전의 축이 이제 호남, 충청과 호남 쪽으로도 이어지면서 그 명실상부하게 균형 발전의 기틀을 좀 마련하게 됐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 봐도 우리 충청남도도 이 공주역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공주역을 중심으로 연담 도시가 형성되게 되어지는 충남의 그 서남부권, 공주, 부여, 논산, 계룡, 청양 아주 낙후 지역인데 이 지역의 그 발전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발표한 어떤 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파급 효과를 보면 그 건설 단계에서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4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무슨 뭐 그 임금이나 고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 단계에서의 파급 효과 한 7, 8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제대로 잘 운영하기만 하면 우리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을 건 분명하고요.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공주를 지나는 첫 철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는 이 철도와 특별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116년 만에 공주가 이제 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철도가 1889년인가 이게 놔질 때 우리 공주의 아주 그 유림에 또 어르신들께서는 이 신문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선비 고장에 웬 철마가 두르냐 이래가지고 연좌 데모를 하고 이를 막았던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고 국가 전체로 봐도 이 천안, 공주, 논산, 호남을 잇는 직결선을 택하지 못하게 되어서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실상부하게 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분들을 좀 만나 뵈면 그때 그 철로를 대전으로 보내는 바람에 그 중심을 대전에 좀 빼앗겼다는 그런 의식도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공주역의 개통으로 인해서 걱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고, 또 그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그 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충남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 어떤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내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수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요즘에는 그 교통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 부분 저들이 국민의 누릴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도 교통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공주 그리고 부여 청양 중심으로 이제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공주 부여 철도 지역 주민들도 철도 교통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누릴 수 있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큰 파급 효과를 들을 수 있고요. 더구나 또 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충남이 이제 분담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입지적 교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업 경쟁력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안권 지역의 우수 기업으로서의 어떤 큰 혜택 그리고 경쟁력을 이번에 강화하고 갖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한 그 백제 역사 찬란했던 백제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교통 즉 육상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지금 열악했었습니다만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 즉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젖줄로서 저희들이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저희들이 큰 장점과 의의로 또 효과로 저희들이 꽂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호남 고속철도가 공주 역사가 신설되고 개통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호남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충남도의 백제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호남선 KTX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하루에 그 운행하는 횟수 가운데서 우리가 주중에는 공주역을 상행선이라 그러죠. 서울로 가는 쪽으로 16회, 하행선 17회, 이래서 33회가 운행되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는 34회입니다. 상행선이 16회, 하행선이 18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행하면서는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그 다음에 그 상업 운전을 하면서는 다소 이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지금 그 건설 단계에서 실제 운행을 해본 결과에서는 보니까 공주까지가 서울에서 52분, 아마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익산까지는 66분, 그 다음에 광주까지는 현재 96분으로 지금 운행을 지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영업 운전을 하게 되거나 아마 오늘 내일 되면은 바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해질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제 운행하는 거하고 다수간에 우리가 건설 단계에서 시험 운행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많은 서대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총 지금까지는 서대전에 지금까지는 42회, 그 다음에 주말은 44회가 운행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토탈 서대전까지 포함해서 60회, 66회, 주말에는 66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서는 열차, 그 다음에 고속신선에서는 44회, 48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는 34회, 33회 이렇게 운행 정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부 고속철도에 비하면 거의 반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예, 아마 반보다도 좀 더 작을 겁니다. 현재 하루에 경부 고속철도는 한 10여만 이상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도 사이즈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열차 운행 횟수도 작을 겁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량 편성이지만 이거는 10량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작지만 그러나 속도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차량이 경부고속철도보다도 월등히 좋은 차량들로 지금, 그리고 또 공간도 더 넓고 이런 좋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도 호남선 KTX가 운행을 했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아니고 기존의 호남선 노선으로 이제 운행을 했었거든요. 자, 이제는 말해서 이제 고속으로 다니는 그야말로 고속철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자, 이런 속도가 가져올 충청 호남권의 변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접근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좁아지고 그만큼 문화의 격차가 좁아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것이 레일 위의 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속도로 인한 어떤 시간의 단축이 바로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단축, 지역과 지역의 단축, 문화의 어떤 단축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거리상행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모든 면에서 반나절 생활권에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통을 앞두고서 이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변압기 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집안 치마, 선로 치마 문제도 나왔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문제들 개통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변압기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